자,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이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PD는요, 저쪽 당 소식을 요모조모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저쪽 당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요즘 저쪽 당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척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폭탄이 하나 터졌잖아요. 그죠? 그 폭탄 터진 후 저쪽 당 반응 솔직히 궁금합니다. 자,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대 많이 했어요. 좀 부담도 되는데. 네. 저쪽 당 얘기 사실 제일 궁금해요. 딱 지금이 제일 궁금하고, 아니 그동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저쪽 당에서 되게 열심히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열심히 대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리멸렬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며칠 전에 핵 맞은 것처럼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폐허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뭐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나름 자기들 속에서는 뭔가 좀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있고, 예.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과, 아마 지금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들은 드러나 있는 내용들. 그렇죠. 드러나 있는 네. 거죠. 특히 운영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짝이 끼다. 윤석열 대통령 그 육성에 담긴 녹취가 짝이 끼다 뭐다 해가지고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묻고 가더라고요. 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아주 지금 아수라장에 아니 지금 입장에서 솔직히 그런 할 말도 없어요. 네. 기껏해야 조작이다 얘기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밖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윤석열 물러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뭐, 고육직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면에는, 자기들 물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기대를 많이 하시게 되지 않느냐. 아니, 김대호 PD에 좀 부르라고. 꼭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알았어요. 토요일에 저도 집회 갔다 오느라 네. 또 현장에서 그 열기를 보고 왔는데 짧게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번 녹취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집회를 가졌었는데, 김건희 여사 교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는데 지난번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열기가 좀 고조된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지난번에도 열기는 항상 뜨거웠었던 것 같은데 좀 다른 분위기의 양상을 저는 좀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어떤 분위기? 옥상에서 저는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서 있었었는데, 사실 이게 몇 개월 만에, 수개월 만에 열린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되게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분노가 좀 일컬어서 사람들이 되게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현장 내에 가득했다라고 느껴진다면, 요번 규탄대회는 좀 어떤 분위기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아마 현장에 저보다 오신 선생님들이 더 많을 거라서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에는 분노를 넘어서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우리도. 약간 그런 강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뭔가 전투를 하러 온 사람들 같았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결전의 의지. 그렇죠. 약간 그 뒤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배수진을 친 그런 뭔가 장수들의 마음처럼 최후의 5분.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뜨거웠고 예.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3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에서는 뭐 17,000명이라고 하는데 17,000명은 너무 적고, 그다음에 적어도 17만, 뭐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30만 정도 되지 않나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기사를 접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집회랑 비교가 많이 되냐면, 뭐 보수에서 국민의힘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3.1절 집회,
뭐 8.15 집회, 뭐 이럴 때 많이 나요. 10월 1일, 3일 개헌절 이럴 때 많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차선을 거기는 4차선 다 열어줘요. 근데 이번 집회도 참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하잖아요. 예, 그 반절만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계 추산이나 보이는 시야 각도에서 봤을 때 더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사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길거리랑 그 옆에 뒤에까지 이렇게 다 자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거를 다 열어줬다라고 보면은 그 이상의 규모의 모습이 한 풍경에 다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을 좀 열어주면 좋을 텐데 강화문을 안 열어주니까 뭐 강화문은 아마 가득 채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는 딱 지금 딱 행사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저쪽 당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여기 김대호 PD랑 얘기를 들으면서 이 썸네일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썸네일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빠진 오세훈, 입뒷tat 한동훈, 윤석열 육성 공개고 쪼개지는 국힘당이라고 제가 준비는 했는데 이게 참 이게 썸네일 달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새 워낙에 저쪽 당의 상황이 웃겨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준비를 해봤어요. 윤석열 녹취 공개 후 오세훈만 신났다. 한동훈도 동반 몰락했다. 이렇게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또 다른 것이 꿀먹은 벙어리 한동훈 국힘당 불타 무너지는데 갑자기 바빠지는 오세훈 이렇게도 해봤다가 윤석열 녹취가 뒤바뀐 역학관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가장 무난하게 윤석열 육성 공개 후 윤석열 육성 공개 후 국힘당 쪼개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역학관계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배님 죄송한 시청자분들한테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원래 제가 이제 방송할 주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자연 선배님 썸네일 만드는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있는 그대로 육성 로치 공개 이후 국민의힘 현재 상황과 분위기는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들으시더니 한동훈만 들어갔다니까 갑자기 썸네일 한 5개를 만들어 버리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덥다. 덥다 더워. 자, 그러면 본론으로 얼른 들어가죠. 네. 지금 국힘당 분위기가 되게 참 글쎄 밖에서 보기에 도대체 쟤를 뭐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떻습니까? 조정래?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냥 딱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한동훈 당대표는 며칠째 지금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침묵이죠. 네, 그럼 대부분 나서는 건 친윤계에서 지금 대표로 와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4천여 개 넘는 파일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 녹취록을 다 확인도 못 해볼 정도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예고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게 지금 뭐 기대하시라 개본 네. 말도 뭐 이런 분위기죠.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온 멘트가 뭐였는지 제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명태균 녹취록 40부작 드라마냐. 빨리 좀 공개해달라. 뭐 이렇게 해? 닥달을 하고 그래. 그냥 기다려 알아서 척척 내몰 텐데. 네. 그래서 이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일단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야, 집권 여당이 녹취록을 빨리 공개해달라는 메시지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참 저도 이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40부작 드라마냐 빨리 공개해라. 그거 뭐 공개하는 사람 마음이지. 근데 그만큼 국힘당 쪽이 지금 다급하고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차라리 다 얻어맞고 난 다음에 결론 내자.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현재 대응 자체가 그냥 뻔뻔하게 뭔가 하는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몇 개 영상을 좀 정리를 해와 봤는데요. 네. 한번 첫 번째 영상부터 짧게 보여드리고 다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요. 우리 김대호 PD가 준비해오는 영상을 보면은 네.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한참 웃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결합되고 산업이 이미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산업이 가지치기 하면서 뻗어나간 상황에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현안에 관한 사안들이 오히려 어렵지만 여론조사의 문제를 바로잡고 정말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민심을 반영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와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 기여한 부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점에서 부족한 점과 잘못이 있으면 이런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바로잡을 길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 한 거예요? 저게 제가 조금 요약을 해왔는데 네. 이게 풀 버전이 한 몇 번 되는데 네. 제가 그걸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뭐 요약을 한 거와 풀 버전과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가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좀 요약된 걸 가져와 봤습니다. 뭐 중요한 메시지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저게 언제 이야기가 된 거냐면 네. 목요일 아침에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때 때마침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정상화 토론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습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아침에 그날 당일 아침에. 그래서 사실은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문제다. 네. 정치 브로커가 문제다. 정치 브로커는 뭐 이번만 문제된 거 아니지. 근데 이제 선배님 똑같은 반응처럼 얘기를 분명했어요, 자기는. 바로. 근데 이제 저도 저걸 풀로 몇 번을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기사를 써야 된다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기사화가 좀 덜 됐을 거라고 봅니다. 동문서답하는 분위기예요. 네. 동문서답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윤석열의 육성, 그 잘못된 여론조사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윤석열이. 지금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앞으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유체이탈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려갔다고 해야 되나? 진짜 돌려갔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돌린 것 같고 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반응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당대표의 입장은 아마 저기에서 표명한 거를 본인은 했다고 생각할 것인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을 뿐, 뭐 그 이유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말투가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이후에 지금 메시지를 더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오전에 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점이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냐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이렇게 외총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적 쇄신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기사는 대부분 뭐 보수 유튜버들이 날 공격하더라 이런 게 기사화가 많이 됐지만 그 인적 쇄신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 명태균 스캔들이 게이트가 터질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러 갔다는 게 사실이냐? 라고 지금 친윤계 유튜버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게이트가 터질 거다, 이 파일이 터질 거라는 걸 너 알고 갔지, 알고 협박하러 갔지.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인적 쇄신이 그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진짜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걔네들도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희한하게. 하여튼 뭐 답은 정해져 있고 한동훈 공격 요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뒤집어지는 게 그래서 알고 쇄신하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들었잖아. 이런 상황인데 그걸로 또 공격을 다시 하니까 여기도 이제 의아한 거죠. 서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약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팬카페 들어가 봤더니 예. 뭐 쇄신하러 유초하러 갔을 때 제대로 응대 안 해줘 놓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알고 그랬냐?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알고 그랬어! 라고 했는데 네. 얘기했잖아. 이제 한동훈 입장은 그거네요. 돌이켜 생각하면 결국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는 점점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네. 건너가고 있네요. 그래서 딱 그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당대표는 이미 자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몇 번을 독도 요청을 했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지금 예추가 되는데 그거 봐라.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됐지 않냐.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런 한동훈이 가져갔다는 빨간색 파일이 그거였나요? 설마?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스가 조금 비교적 조용한 게 그런 스탠스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야, 뭐 어쨌거나 지금 저 동네는 갈갈이 찢기는 분위기예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뭐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대로. 홍준표는 뭐 열심히 지금 뭐 윤석열을 실드를 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딱히 뭐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 홍준표의 이 태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시큰둥한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원래 홍준표 대구시장 그 스탠스 자체가 좀 공천만 받으면 된다의 스탠스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랬죠. 개인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일단은 공천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을 확보해놔야지만 뭐 그 다음을 도모하든 이런 스탠스가 좀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의 맥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역에 못 들어오고 있어서 더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오늘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당 내부 인사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참 흥미진진해요. 자,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바로 잡아야 되는 첫 번째. 근데 그런데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이 아니라 첫 번째 영상이 또 나갔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뭘 알아야 방어막을 칠 텐데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말 멘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탄식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사실은 권위와 신뢰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저번에 이 대통령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어저께도 거짓말인 게 대통령실 힘이 거짓말인 게 돼버렸으니까 신뢰도 지금 없고 권위도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국정 이끌어 갈 겁니까? 문제는 지금 민주당 중원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예를 들어서 대증적으로 논평이 이렇게 빡빡 나왔다. 근데 그걸 탄핵하는 증거가 저쪽에서 나와버린다. 예. 그러면 그 논평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뭘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대응이 안 가장 솔직한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뭘 들고 있는지 모른다. 근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알잖아.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여기 정보를 좀 공유를 해줘야 우리가 이걸 도와주든지 시운을 쳐준지 해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에서 거부한 걸로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해결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들이나 당 대변인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요. 김건희도 그렇고 시간만 끌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봤자 조금 한때 반짝이고 뭐 조금 있으면 다 금방 또 조용해지지 않겠어? 곧 잠잠해져. 항상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죠. 여기서는 민주당이 뭘 갖고 있을지 모르니 함부로 나섰다가 거기서 반대로 틀어버리면 또 그렇지. 반격에 꼼짝 못하고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될지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힘당 지금 분열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질의멸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단결을 하고 싶어도 단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 관련해 갖고 선거 설명할 때랑 비슷한 것처럼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소수 정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보여드렸던 사진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뭐 40부작 드라마 할 거냐 그냥 다 공개해 달라. 이것이 대체할 때 그렇죠.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왜 민주당 입장에서 왜 대책 세우게끔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요?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전략적으로 할 걸로 보이고 전략적으로 계속 네. 갖고 있다 하나씩 가야지. 저기서는 지금 거기에 대응이 안 되니까 빨리 요청을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뭐가 있냐면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네. 중진 의원들, 자 서병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병수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진들하고 한동훈이 연락하고 있냐? 서병수 아니라 서범수네요. 중진들하고 연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야당에서는 윤석열이 시정 연설을 해라. 그러면은 정쟁이 연출될 것이다. 뭐 시정 연설 하지 말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서범수의 얘기 보겠습니다. 중진들하고 연락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요. 네. 한 친한계에서 연락하는 중진들과 친윤계에서 연락하는 중진들이 구성 멤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다르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르다. 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을 맡고 지금도 최고위원 맡고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중진들이 왜 갑자기 어디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본인들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래서 중진들이 갑자기 한 번도 안 나타났다 중진들은 누굴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 중진들의 모습의 두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되는 걸까요? 오세훈 시장과 함께 드러났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요즘 행보가 많이 빨라졌고요. 네. 한동안 잠잠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박영준 부산시장도 지금 고개를 들이밀고 있죠. 그러면서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타이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시도지사 협의회.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철규 지사부터 이철규 지사부터 해서 김태흠 충북지사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당대표 후보 출마부터 굉장히 거부하고 굉장히 뭐라 한다. 그런데 그 친윤의 핵심 외곽 주지라 불리우는 이 시도지사 협회가 누구랑 지금 행보를 같이 걷고 있는가? 누구랑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행보가 빨라지고 있군요. 네. 결국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동반 몰락하고 있는, 한 놈은 사고를 쳐서 몰락하고 있고 한 사람은 수수방관하면서 같이 몰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세훈은 서서히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공산을 쳐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기사는 대부분 그 국정 쇄신하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성 키워드고요. 정확하게는 시도지사협회가 누구랑 함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는 어때요? 잘못된 거죠. 정치 브로커랑 뭐 이런 거 하는 게 말이 되면 이런 스탠스인데 메시지를 내도 거기서 거기고 명태균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적어 보여서 실드를 쳐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 분열하는데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 나서지 말라. 우리가 따로 꾸리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저 모임이라고 보죠. 오세훈은 명태균하고도 꽤 연결이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도 어떻게든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잘 수습하면은 자기가 차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시도지사협회랑 같이 해가지고 별을 맞춰서 하면 지지 기반이 생기는 거니까요. 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대선 후보 가도로 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야, 오세훈을 밀어주는 건가?
왜냐면 지난번에 김문수 장관을 밀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김문수가 네. 너무 꼰대스러워 솔직히. 아니 그 제가 그 뒤에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간층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김문수 얘기를 하니까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국민의힘 집회에 가서 인터뷰하는 영상들 쭉 찾아보시면 김문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선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아마 이런 행보에 발을 맞추는 걸로 지금 보이는 게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행보가 지금 사실은 저도 지금 이번에 집회 때문에 바빴다가 지금 정리를 쭉 다시 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미 한번 등장했었거든요. 갑자기 국정쇄신 해야 된다고 막 나경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모여가지고 근데 그 멤버들을 잘 살펴보니까 명태균 씨 명단에 있는 멤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기 있는 중진들이 대다수예요.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피해자 목록에 들어가 있고 오세훈은 가해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후보 목록에 들어가 있고 아무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임에서 의아한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왜 이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쇄신해야 된다 했다가 욕 엄청 먹고 있었는데 보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왜 내고 들어왔을까? 아, 행보의 뭔가 시작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가 특히나 그 경남 통합하는 걸로 인해서 이철호 지사랑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다가 이렇게 잘 끝난 줄 알았던 홍준표 시장이 소외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은 지금 윤석열 쪽에 많이 바짝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은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다만 이 둘이 한꺼번에 몰락했을 때 그 무주공산을 차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나경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셈이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구분한다는 게 좀 저로서는 우스워요.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자면 오세훈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는데 몰락하면은 윤석열 한동훈 같이 몰락할 거거든. 아니 안 그래도 그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홍준표 시장이 요즘 세게 나오는 건 기회를 틈타서 계속 뭔가 어필을 하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시도지사랑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 더욱 그런 게 부각됐을 것. 그래서 더 세게 나오려고 차별화다 약간은. 네.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홍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배신자론을 세게 밀면서 자기가 대안이 되려고 하는 거고 오세훈은 윤석열 한동훈 다 나가리 된 빈자리를 노리는 거고 결국에 지금 오세훈과 홍준표의 후계 구도 싸움인가요? 야 이거 아니 지금 얘네들 지금 자기들 통째로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이 사람들 지금 고기 욕심이 가 있는 거야 지금? 차기 욕심이 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남은 보물들을 누가 가져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고. 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현실이 너무 슬퍼요. 근데 우리 전 재밌어요. 아이고, 야 저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을 이제 운명 공동체로 보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물어봐요. 정치를 그렇게 잘 깊게 모르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안 그래도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다른 방송사 패널들이 MBTI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T다. 시다 뭐. F적인 감정으로 나서야 된다. 근데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할 때 무언가 메시지 여태까지 기자회견이나 노인협회 가서 이야기한 이 축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영혼이 별로 안 담긴 게 것처럼 보여요. 영혼이 없.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나 이런 마음이 안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하순에 직접 해명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기대가 안 되는 게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11월 하순까지 왜 가? 지금 당장 해야지. 그렇죠. 그것도 불만이에요. 내용은 안 알려주는데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당구 전멸하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잠잠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윤석열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 뭐 이거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좀 F 같아요. 제가 F라서 알거든요. 맨날 그 기자회견 하면은 똑같아요. 멘트는 둘이.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게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억울해 보여서 뭔가 말하고 싶은 사람 같은데 근데 뒤에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 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야지.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갔는데 돌아와서 지금 현재 상황은 대처와 대응이 전혀 안 되는 상태고 정보 공유나 전략을 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만 이거에 관련되거나 깊숙이 아는 사람들만 나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주목해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지금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잘 주목했다가 다 특검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 40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10서너 개 정도가 꽤 쇼킹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계속 뭐라고 반응이 없으니까 조만간 하나 더 꺼내 들 걸로 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정말 맛배기만 봤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힘당에서도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대응을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운영위에서도 짝이 끼다보다 얘기해가지고 노정변 의원이 그러면 통으로 다 틀죠? 라고 해서 여야 간사 협의하에 통으로 트는 걸로 얘기를 했더니 또 막상 협의할 때 또 반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통으로 틀자고 하면은 네, 못 틀지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이 위기를 넘어가 보겠다라는 것 같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지금 이 상황이 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국힘당 쪽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러다가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날까 이걸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대처는 못하는 거고 자중질환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도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이런 게 지금 나와요. 최근에 연합뉴스 보도가 보면은 오늘이구나. 예. 오늘 기사인데요. 쇄신 요구가 잇따른데 내부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떠요. 특히 안철수가 김건희 특검을 받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강명구 의원이 그랬대요. 재밌어요. 강명구 의원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쿨하고 나이스하게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쿨하고 나이스하게 대응한 거는 또 뭐죠? 어떻게 하면 쿨하고 나이스하게 대응하지?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쿨하고 나이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 분열을 하시면 안 돼. 분열을 막자. 이 얘기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처는 못하고. 그게 지금 국힘당의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거는 결국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씩 둘씩 원심력이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게 더 풀릴지 모르는 긴장되는 국민의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신들의 이권을 찾아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분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이중적인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려들어야겠다.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너 까불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들 직감을 하는 거죠. 다들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인데 다들 짐 싸려고 하는구나. 난파선에서 내리려고 하는구나. 내리지 마. 그렇게는 말을 못 하니까 이제. 네. 그걸 이제 단결이라는 말로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다. 진짜 잘 들어봐야겠네요. 행간에 숨은 뜻이 좀 있네. 얘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튀어나오고 누가 메시지를 내는지 잘 봐야 된다. 대부분의 지금은 내용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를 때 못 나서는데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 아니면 정말 충성을 다 바치거나. 그래서 이제 한판 승부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인기 프로그램들에서 지금 국민의힘 패널들을 못 불러가지고 또 장해찬 전 후보 막 이렇게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 보면 욕 엄청 먹어요. 감 떨어졌냐, 장해찬이 왜 나오냐 이러면서 막 패널들이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아, 볼만한 상황이네. 야,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 진이 무너지기 직전에 술렁술렁하는 그 전쟁에서 보면은 두 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대열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쪽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무너지기 직전에 술렁술렁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국힘당 쪽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술렁술렁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야, 안 돼! 나가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우린 여기서 나가야지 살아남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거 재밌네. 아, 이때 우리가 세게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 뭐 하나 더 안 되지나? 아마 저는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 표결 자체가 굉장히 항상 어려워왔어서 그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근데 명태균 게이트 특검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거기에 희생당한 피해자들 찬성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산시장 후보 나왔던 조경태도 이거 당무 감사해야 된다. 바로 나서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갑자기 명태균 쪽에서 그 이준석하고 찍은 사진을 막 지금 공개를 해요. 오늘따라. 지금 벌써 한 두세 개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무슨 고속터미널에서 같이 찍은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막 공개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특검 이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탈하지 마, 뭐 이런 정도 메시지인가 싶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해까지 오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하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흥미진진하네. 역시 흥미진진하네. 이 시간이 그걸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좋은 소식, 흥미진진한 소식. 이 다음 후속편이 더 기대돼. 열심히 한번 제가 시작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